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일찌감치 기반시설 구축에 주력해온 광주는 주도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연주가 즉석에서 디지털 악보로 구현되고 생김새와 옷차림만으로도 맞춤형 향수를 추천해줍니다. 모두 광주가 유치해 지역의 털을 잡은 AI 기업들의 기술력입니다. 기술 실증은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협업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세계 AI 칩 시장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H100이 구축된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 시설로 가동 1년 만에 1,800여 개 기업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했고 600여 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 기업들입니다. AI 회사들이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많은 실증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와서 다양한 어떤 실증이나 테스트베드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매출액이 많이 상승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AI 사관학교와 NHN 아카데미, 광주 전역을 실증 시험 무대로 쓰는 광주를 빌려드립니다 프로젝트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망 AI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행정과 교통, 일자리 같은 지역의 현안 해법을 AI 기술에서 찾겠다는 게 광주시의 보관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AI 산업의 자립 생태계는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 이런 것도 충분히 순환이 되고 문제는 연속성. 올 연말이면 기반시설 중심의 1단계 사업이 끝이 나는데 기술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광주 민생토론회에서의 대통령 확약이 있었고 AI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그 예타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와 관할 부처 장관도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집중 육성을 약속했지만 예타 면제에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조사 기간이 수개월가량 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지원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AI 선도 도시를 넘어 실증 특화 도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절실한 상황.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세심한 전략 마련과 함께 정부가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유망한 지역의 특화 사업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 어제 오늘 지적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나마 광주 공공배달앱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맞아 매장도 배달 주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광주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고 나서 더 바빠졌습니다. 땡겨요나 이런 공공배달앱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10배 가량 저희는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배달앱으로 들어온 주문은 약 300건. 배달의 민족과 같은 민간 앱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960만 원의 수수료를 아꼈습니다. 민간 앱으로 3만 원어치 음식을 팔면 최고 2,94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땡겨요에서는 600원만 내면 됩니다. 광주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배달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그리고 배달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받으면서 이런 그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개와 관련된 비용을 좀 낮춰주는 거죠. 2,000원 할인 쿠폰, 1% 페이백 등의 혜택도 제공돼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 배달앱 전체 주문 건수도 한 달 만에 2배가량 늘 만큼 인지도도 빠르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공용 민간 배달앱에 밀려 3년 전 시장 점유율 3%에 불과했던 광주 공공 배달앱은 현재 17%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예산 규모를 늘려서라도 수수료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착한 공공 배달앱으로 갈아타기 캠페인 등 가입자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독점적인 구도로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방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저희는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기관에서 조금 적절하게 저는 개입을 해주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윈윈하는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거리를 오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각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가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꼬박꼬박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며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 개시 가능 기간을 훌쩍 넘긴 불법 현수막입니다. 기간을 알리는 글씨 크기도 규정인 5cm보다 작게 인쇄해 불법을 교묘히 가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거리에 경쟁하듯이 나붙은 정당 현수막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지표면에서 2.5m 이상 높게 걸어야 하지만 채 2m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치 금지 구역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데요. 규정에 맞지 않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과태료만 최대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광주시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이 모두 2,300여 건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정당이 아닌 일반 시민이 내건 현수막은 올해 11만여 건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1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공부방이나 개업 홍보를 위해 내걸린 생계형 현수막 등에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공방 홍보를 하려고 전단지를 이제 전봇대에 붙였는데 통보 연락이 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드물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시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정당에게는 관대한 법 집행. 이런 현실을 두고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양만 일원에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전어잡이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광양전어가 이상기후의 여파로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500리 물길이 남해 바다와 만나는 곳 광양만입니다. 어민들의 힘찬 그물질에 전어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면서 잇따라 잡혀 올라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광양 전어잡이는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광양만 일원의 전어 어획량은 100여 톤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광양만 전어의 어획량 감소는 이상 기온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광양만 일원의 바다 수온이 전년 대비 2도가량이나 높은 24도에 이르면서 어린 전어의 성장이나 먹이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바다 수온이 상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온 상승으로 성장이나 생존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의 전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어잡이 어민들은 아예 출어를 포기하는가 하면 인근 산업단지 내 일용직 노동자로까지 나서야 하는 실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하물며 이제 요새 어민들이 이제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제철을 뭐 와달 다닌다든지 그런 거고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기가 안 잡히니까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일용직 같은 것도 막 다 다니고. 남해안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줬던 광양만의 가을전.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의 여파로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대책 없는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남부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내려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7도 사이에 머무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3.5m, 먼바다에서 5.5m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 광주 전남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면서 공천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친분을 이용해 국가 권력을 휘두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의 판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사적 관계가 공천 개입을 넘어 국정에도 관여한 것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실시된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총선에 출마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확성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목사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 매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의 현수막을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래 교실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 AI 광주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